유진의 얼어붙은 시선이 향한 곳은 편지지의 차가운 활자들이었다. 최고급으로 보이는 두툼한 종이, 그 위압적인 질감과 제니스 크리에이션스라는 이름과 함께 대표 최진혁 회장의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내용은 간결하고도 무자비했다. 안지환 작가가 현재 제니스 크리에이션스의 대표 캐릭터인 화룡의 저작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니 즉시 종이의 기억에 전시된 모든 관련 그림을 폐기하고 법적 조치를 준비하라는 일방적인 통보였다. 유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편지의 한 구절을 나지막이 소리내어 읽었다. 안지환 작가의 저작권 침해라니. 말도 안 돼. 그 순간 옆에서 멍하니 편지를 보고 있던 안사부님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다. 그의 흐릿했던 눈동자에 순간적으로 섬광이 스쳤다. 마치 꺼져가던 불씨에 누군가 기름을 부은 듯 한때 천재라 불렸던 예술가의 날카로운 총기가 되살아나는 듯했다. 다른 모든 단어는 그의 의식 밖으로 흘러나갔지만 단 하나의 이름만은 날카로운 파편처럼 그의 기억에 밝혔다. 최진혁, 그 배신자, 내 화룡을, 내 새끼를. 안사부님의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져 있었다. 그의 앙상한 손이 찻잔을 엎을듯이 부들부들 떨렸다. 수십 년간 잊고 있던 혹은 잊으려 애썼던 이름이 그의 잠자던 상처를 헤집어 놓은 것이다. 그러나 그 격렬한 분노는 길지 않았다. 그는 금세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유진을 바라보았다. 방금 터져나왔던 광기는 온데간데 없었다. 유진아, 내가 방금 뭐라고 했지? 머리가 자꾸 하얘지네. 아니에요. 사부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스팸 우편인가 봐요. 짓궂은 장난이겠죠. 제가 처리할게요. 어서 들어가서 좀 쉬세요. 따뜻한 차 한 잔 가져다 드릴게요. 유진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를 안심시켰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안사부님이 알아채지 못할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날 밤 안사부님이 고단한 잠에 빠져든 후에야 유진의 진짜 사냥이 시작되었다. 카페의 낡은 의자에 앉은 그녀의 앞에는 노트북 한 대가 전부였다. 하지만 화면 위로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코드의 행렬은 그녀가 단순한 카페 주인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손가락만이 키보드 위를 현란하게 춤췄다. 그녀는 기계 속 유령처럼 제니스 크리에이션스의 철옹성 같은 서버 깊숙한 곳으로 조용히 침투했다. 화면에는 디지털 방화벽의 구조도가 떴다가 사라지고 복잡한 암호 체계가 그녀의 손끝에서 무력하게 해체되었다. 그녀의 눈에 화룡 프로젝트 관련 내부 메모, 회의록, 그리고 초기 저작권 등록 서류들이 스쳐 지나갔다. 모든 것이 교묘하게 조작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디지털의 흔적에만 의존하지 않았다. 유진은 삐걱거리는 계단을 밟고 카페에 먼지 쌓인 다락방으로 향했다. 희미한 전구 불빛 아래 시간의 냄새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오래된 책과 낡은 가구들 사이 그녀의 시선이 한 구석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에 꽂혔다. 자물쇠로 단단히 잠겨 있었다. 망설임 없이 그녀는 근처의 쇠막대를 이용해 자물쇠를 부숴버렸다.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상자가 열리자 퀴퀴한 종이, 냄새가 터져나왔다. 그 안에는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색된 스케치북들이 가득했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스케치북 한 권을 펼쳤다. 종이 위에는 젊은 예술가의 자신감 넘치는 연필선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불을 뿜는 용의 초기 디자인부터 갑옷의 미세한 문양, 그리고 마침내 완성된 화룡의 모습까지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캐릭터가 진화하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페이지 여백에는
비늘은 타오르는 불씨처럼 빛나야 한다. 울음소리엔 잊혀진 슬픔이 담겨야 해 같은 창조주의 고뇌가 담긴 메모들이 빼곡했다.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한 드로잉 위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보았다. 종이에 깊게 파인 연필의 감촉이 느껴지는 듯했다. 그리고 모든 페이지의 구석에는 힘있는 필체로 안지환이라는 서명과 함께 20년 전의 날짜가 적혀 있었다. 이것은 도둑맞은 역사의 원본이자 거부할 수 없는 진실의 조각이었다. 유진의 차가운 분노는 이제 얼음처럼 단단한 결의로 변해가고 있었다. 마지막 스케치북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을 때 그녀는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학생 미술상 시상식인 듯한 배경 앞에서 트로피를 들고 자랑스럽게 세상을 다 가진 듯 순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안사부님이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야망으로 번뜩이는 눈을 한 젊은 남자가 환하게 웃으며 나란히 서 있었다. 그 미소는 자세히 뜯어볼수록 가장자리가 날카로운 바로 최진혁이었다. 유진은 노트북을 덮었다. 어둠 속에서 딸깍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녀는 사진 속에서 탐욕스럽게 웃고 있는 최진혁의 얼굴을 한참 동안 노려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입가에서 오직 자신만이 들을 수 있는 나지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최진혁, 게임은 이제 시작이야. 다음 날 무대는 연남동의 낡은 골목에서 대한민국 자본의 심장부 강남의 제니스 타워로 옮겨졌다.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거대한 탑은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그 꼭대기층에 위치한 회장실은 모든 것을 발 아래에 둔 왕의 아련실과도 같았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전경이 장난감처럼 펼쳐져 있었다. 값비싼 가죽 소파에 몸을 묻은 최진혁 회장은 여유로운 미소로 맞은편의 여자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래서 유망한 신생 투자사의 대표님이시라.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인데 아주 조용히 강하게 성장하는 곳인가 봅니다. 저희 제니스 크리에이션스의 어떤 점에 이끌려 이 귀한 걸음을 하셨는지 궁금하군요. 유진은 잠재적 투자자라는 임시 가면을 쓰고 그와 마주 앉아 있었다. 그녀의 차림새는 이 호화로운 공간과는 어울리지 않게 단출했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차분한 눈빛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방구석에는 그림자처럼 강 이사가 미동도 없이 서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저희는 숨겨진 역사적 가치를 지닌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회장님의 성공 신화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활용이라는 캐릭터는 정말 경이롭더군요. 하나의 캐릭터가 이 정도의 제국을 건설했다는 것이. 그렇지요. 활용은 내 자식과도 같습니다. 내가 낳고 내가 키워낸 작품이죠. 이제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탄생 배경이 무척 궁금합니다. 회장님, 그런 복합적인 캐릭터는 분명 깊은 영감과 기원이 있었을 텐데요. 이를테면 그 창조의 첫 순간 같은 건 말입니다. 예를 들어 활용의 턱 밑에 있는 단 하나의 하얀 비늘 같은 디테일 말이죠. 아주 독특한 설정인데 어떤 상징성이 담겨 있는지요. 유진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질문은 예리한 메스처럼 최진혁의 심리를 파고들었다. 최진혁의 미간이 순간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그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대답을 피했다. 그 비늘 말입니까? 예리하시군요. 그건 맹수원에 숨겨진 순수함의 상징 같은 것이었죠. 일종의 미학적 장치입니다. 그러셨군요. 저는 어떤 늙은 작가님이 어릴 적 키우던 턱 아래에 하얀 반점이 있던 강아지를 그리워하며 넣은 표식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요. 정적이 흘렀다. 방 안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늙은 작가라는 단어에 최진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의 눈빛에서 오만함과 여유가 사라지고 뱀처럼 차가운 경계심이 떠올랐다. 당신 누구야? 투자자 행세를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목적이 뭐지? 그 늙은이가 보냈나? 최진혁이 덕짓으로 강 이사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림자 같던 강 이사가 소리 없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잘 다려진 양복 위로 단단한 근육의 윤곽이 드러났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방 안의 온도가 몇 도는 더 내려가는 듯했다. 아가씨, 이야기는 밖에서 마저 나누는 게 좋겠습니다. 얌전히 따라오는 게 좋을 거다. 강 이사가 유진의 팔을 향해 손을 뻗는 순간이었다. 유진은 피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들고 있던 태블릿 PC를 대리석 테이블 위에 가볍게 올려놓았다. 툭하는 소리와 함께 화면이 밝아졌다. 화면에 떠오른 것은 20년 전의 낡은 스케치북 이미지였다. 안지환 작가의 서명이 선명한 활용의 원본 스케치들이 제니스의 최종 디자인과 나란히 비교되고 있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자. 컨셉 확보 방안이라는 제목이 달린 내부 이메일들이 나타났다. 원작자는 저작권 개념이 희박하니 소액의 자문료로 판권을 영구히 획득할 것. 최진혁 자신의 서명이 담긴 메일이었다. 최진혁은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은 듯 화면을 응시했다. 이건 조작된 거야. 어디서 이런 가짜 자료를 들고 와서? 조작이라고요? 그럼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회장님 20년 전 멘토에게 그의 평생의 역작을 헐값에 넘기라고 제안하던 음성 파일도 있는데 녹음 상태가 아주 선명합니다. 최진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완벽했던 그의 가면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유진은 그런 그를 향해 감정 없는 목소리로 최후 통첩을 날렸다. 시간은 24시간 드리지요. 공개 기자회견을 열어 안지환 작가님께 정중히 사과하고 활용으로 벌어들인 모든 수익과 저작권을 원작자에게 돌려주십시오. 만약 24시간 안에 이행되지 않는다면 이 태블릿 안의 모든 원본 파일은 대한민국 모든 언론사와 웹 커뮤니티로 전송될 겁니다. 분노로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최진혁이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강이사, 뭐해? 저 여자 당장 처리해. 저 태블릿부터 뺏어. 강 이사가 맹수처럼 유진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유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달려드는 강 이사와 천장의 스프링클러를 차례로 쳐다보며 섬뜩할 정도로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강 이사님, 이 빌딩 화재 경보 시스템이 얼마나 예민한지 아세요? 특히 누군가 원격으로 이 사무실의 온도 센서를 조작할 때 말이죠. 그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건물이 떠나갈 듯한 굉음과 함께 화재 경보기가 울리기 시작했다. 동시에 천장의 스프링클러에서 차가운 물줄기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그림과 최고급 카페, 서류들, 그리고 최진혁의 오만한 얼굴 위로 사무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비명과 경보음, 쏟아지는 물소리가 뒤섞였다. 혼란을 틈타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유유히 문을 향해 걸어갔다. 흠뻑 젖은 채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최진혁과 강 이사를 뒤로 하고 그녀는 젖지 않은 목소리로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다. 시계는 지금부터 갑니다. 회장님, 유진의 최후 통첩 후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다음 날 오전,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기자회견장. 그 단상 위에는 어젯밤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잿빛 얼굴의 최진혁 회장이 서 있었다. 그는 수십 개의 마이크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미리 준비된 사과문을 펼쳐들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웹툰을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이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저희 제니스 크리에이션스의 대표작 활용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중대한 착오와 과오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저는 오늘 활용의 진정한 창조주가 원로 만화가이신 안지환 작가님임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바입니다. 최진혁이 안지환의 이름을 힘겹게 내뱉는 순간 기자회견장은 술렁임으로 가득 찼다. 그는 모든 권리를 원작자에게 돌려주고 그동안의 수익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때 웹툰계의 제왕으로 군림했던 그의 굴욕적인 사죄는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퍼져나갔다. 제니스 크리에이션스의 주가는 폭락했고 온라인 커뮤니티는 도둑맞은 거장, 최진혁의 거짓 제국과 같은 제목의 글들로 들끓었다. 그가 거짓으로 쌓아올린 제국이 단 하루 만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같은 시각 세상의 소음이 닿지 않는 연남동의 종이의 기업 유진은 문을 열고 들어서기 전 잠시 멈춰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다. 어둠 속에서 보낸 밤의 긴장감을 털어내려는 듯 그녀는 부드러운 표정을 짓고 카페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손에는 돈가방 대신 묵직한 서류철 하나만이 들려 있었다. 안사부님은 창가 자리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연필이 들려 있었지만 무엇을 그려야 할지 잊어버린 듯 미동도 하지 않았다. 기억의 안개가 유독 짙게 낀 날이었다. 유진이 왔구나. 손님이 있었나? 화분에 물 주는 걸 또 잊었네. 아니요. 사부님, 오늘은 조용하네요. 이거 사부님께 온 거예요. 중요한 서류예요. 유진은 서유철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안에는 활용의 저작권이 공식적으로 안지환 작가의 이름으로 변경되었다는 증명서와 상상도 못할 액수의 보상금이 입금된 통장 사본이 들어있었다. 그러나 안사부님은 복잡한 서류들을 그저 낯선 그림 보듯 할 뿐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의 세상에서 법과 숫자는 이미 의미를 잃은 지 오래였다. 유진은 말없이 그 서류들을 옆으로 밀어냈다. 대신 그녀는 다락방에서 가져온 낡은 스케치북을 그의 손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바로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안사부님의 떨리던 손끝이 스케치북의 거친 표지에 닿자 거짓말처럼 떨림을 멈췄다. 그의 흐릿했던 눈동자에 서서히 초점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마치 짙은 안개가 걷히고 산봉우리가 드러나듯 그의 의식이 현실로 돌아오고 있었다. 수십 년간 손에 익었던 종이의 감촉, 희미하게 남아있는 잉크와 연필의 냄새가 그의 닫혀있던 기억의 문을 두드린 것이다. 이 종이 냄새, 이 연필 자국, 이건 내 그림이야. 내 활용, 맞아. 내가 그렸어. 내가 전부. 그는 아이처럼 스케치북을 끌어안고 페이지를 넘겼다. 자신의 손으로 창조한 생명체를 하나하나 더듬으며 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들어 유진을 바라보았다. 어떻게 한 것인지 묻지 않았다. 왜 이제야 가져왔는지도 묻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 맑아진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떨리는 손을 내밀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 딸. 유진은 그의 거친 손을 말없이 마주 잡았다. 내 딸이라는 한마디에 그녀의 단단했던 심장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젯밤에 자신이 떠올랐 법의 경계를 넘나들고 타인의 시스템을 유린했던 어둠 속의 닉스. 그녀는 정의를 위해 싸웠다고 말할 수 있을까?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그녀의 내면에서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질문이 맴돌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어둠 속을 걸어왔다. 코드의 논리와 방화벽을 뚫었을 때의 차가운 만족감이 그녀의 언어였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따스함, 한 사람의 되찾은 존엄성이 주는 이 벅찬 감정은
그녀가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새로운 언어였다. 자기 작품을 되찾고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는 안사부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모든 도덕적 딜레마는 눈 녹듯 사라졌다. 이것이 그녀의 대답이었다. 이 순수한 기쁨이야말로 그녀가 행한 모든 일의 이유이자 가치였다. 이제 사부님 거예요. 영원히요. 아무도 못 뺏어가요. 안사부님은 눈물을 닦고는 다시 스케치북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 열정 가득한 젊은 작가의 목소리로 유진에게 그림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생기가 넘쳤다. 유진아, 이리 와서 좀 봐. 이 뿔은 말이야. 그냥 그리면 안 돼. 분노와 슬픔을 함께 담기 위해서 이렇게 비틀어서 그려야만 했어. 그리고 이 눈빛을 표현하려고 밤을 얼마나 새웠는지 아니. 처음부터 영웅은 아니었어. 자신의 힘을 두려워하던 겁쟁이였지. 이 페이지 좀 봐. 처음으로 불을 제어하지 못하고 숲을 태웠을 때의 표정이야. 이 절망감 보이지? 그럼 언제부터 영웅이 된 거예요? 바로 다음 페이지지. 지켜야 할 것이 생겼을 때. 그때부터 활용은 더 이상 불을 두려워하지 않았어. 잊혀졌던 창조주의 목소리가 종이의 기억 안에 다시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것은 도둑맞았던 한 예술가의 영혼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소리였고, 길고 긴 어둠 끝에 마침내 밝아오는 새벽의 빛이었. 그리고 몇 번의 계절이 흘렀다. 시간은 멈추지 않았지만 어떤 기억은 더 선명하게, 어떤 상처는 더 부드럽게 만들었다. 연남동의 종이의 기억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다. 보상금은 카페를 화려하게 바꾸는 데 쓰이지 않았다. 대신 낡은 서가를 보수하고 더 따뜻한 조명을 달고 창가에는 작은 화분들을 들였다. 가장 큰 변화는 카페의 한쪽 벽면이었다. 그곳에는 이제 안지환 작가의 활용 원본 스케치들이 정성스럽게 전시되어 작은 갤러리를 이루고 있었다. 안사부님은 이제 그곳에서 동네 아이들에게 무료로 그림을 가르쳤다. 그의 기억은 여전히 오락가락했지만 연필을 쥔 손만큼은 더없이 견고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서툰 연필 소리는 멈춰있던 카페의 시간을 다시 흐르게 했다. 아니, 선은 그렇게 긋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심장이 뛰는 대로 그려야지. 자, 다시 해보자. 유진은 이제 카페의 온전한 주인이었다. 그녀는 카운터에 서서 아이들과 안사부님을 흐뭇하게 바라보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나른한 오후, 그림을 그리던 한 꼬마 아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유진에게 다가왔다. 아이 저기요? 누나, 혹시 닉스 아니에요? 인터넷에서 봤는데 제니스 타워를 무너뜨린 전설의 해커요. 누나랑 좀 닮은 것 같아서. 유진의 움직임이 순간 멈췄다. 그녀의 눈에 아주 잠깐 어둠 속에서 모니터 빛을 봤던 과거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림자는 이내 사라지고 따뜻한 미소가 그 자리를 채웠다. 그녀는 아이의 눈을 맞추며 조용히 검지를 자신의 입술에 가져다 댔다. 쉿. 비밀이야. 유진은 윙크를 하고는 따뜻한 대추차 한 잔을 들고 안사부님에게로 향했다. 전설의 해커 닉스는 이제 과거의 신기루일 뿐, 그녀는 더 이상 어둠 속의 명성을 원하지 않았다. 한 사람을 지키고 그의 잃어버린 세상을 되찾아주고, 이제는 이 작은 공간에서 새로운 가족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녀가 찾은 진짜 평온이자 구원이었다. 안사부님은 유진이 건네는 찻잔을 받으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이 두 사람과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포근하게 감싸고 있었다. 그렇게
잊혀졌던 기억이 다시 생명을 얻은 곳에서 그들의 평온한 내일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